자, 이제 실전세법 마지막 타임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제가 뭐 이 정도 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504쪽에 문제 5번 가서 좀 정리합시다. 문제, 그지? 5번은, 그지? 이제 이런 형식의 문제를 조문 제시형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지? 사법시험 예전에 있을 때나요? 또는 행정고시를 보거나 또는 변호사 시험을 볼 때 법학과 관련된 이제 그 사례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조문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무사 시험은 아직은 세법학, 그지, 제대로 된 세법학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조문들을 주질 않고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좀 많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법학이라는 것은 이제 법학으로서의 세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지?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꼭 조문을 이용해서, 그지? 뭘 해야 된다? 조문을 이용해서 뭘 하셔야 돼요? 그죠? 사례 판단을 하고, 그죠? 사례 판단을 하고 뭐를 내려야 됩니까?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 이 말을 이제 꼭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5번도 굉장히 수월한 문제예요. 자, 문제 5번 가서 자료 요약을, 사례에 대한 자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료를, 그죠? 요약을 전체적으로 해본다면 한번 보시죠. 자, 개인 사업자인 갑은 내국법인 A와 통합하기 위해서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부동산 A에게 현물 출자를 이제 부동산을 A에게 현물 출자를 했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누가 존재했나요? 개인 사업자라는 자가 존재했어요. 갑이라는 자가 존재했죠.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가 존재했을 겁니다. 자, 내국법인 이렇게 A가 존재를 했을 거예요. 내국법인 A와 이 개인 사업자 간에 뭐가 있어요? 그죠? 통합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역시 통합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개인 사업자는 뭐를 이렇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사업용 고정자산을 뭘 하게 될 것이고 양도를 하게 될 겁니다. 역시 그러면서 이제 이 개인 사업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날 것인가, 이거를 상상을 해보면 너무도 쉽게 정비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개인 사업자에게는, 그죠?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양도 차익에서 뭘 한다면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과세가 된다면 당연히, 그죠? 중소기업 간 통합은, 그죠? 제대로 될 리가 없을 거예요. 오케이? 즉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즉, 그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해서 개인 사업자에게 이 양도 차익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게 되면 통합은 이루어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죠? 개인 사업자와 내국법인 간 이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그죠? 자, 그죠? 양도 차익에 대한 차익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자료 분석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 갑은 A의 출자자가 됐답니다. 즉 현물 출자자가 됐겠죠.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 대가는 뭐를 받았을까? 이렇게 대가를 받았을 거예요. 뭐를 받았을까요? 이렇게 지분을 이제 받았을 겁니다. 즉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받았을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물 출자가 됐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한편 갑은 현물 출자로 발생한 양수세를 1억 원으로 예정 신고하고 A와 함께 역시 납세에 관한 세무상에 이월과세 적용 신청을 했답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는 뭐가 될까?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 이후 갑은 현물 출자한 부동산의 가액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그죠? 양소득세를 뭐 했다는가? 3억으로 수정신고를 했답니다. 이에 을은 갑이 당초 예정신고한 양소득세 1억 원에 한해서 이월과세를 적용을 했고요. 그죠? 자, 뭐 했다는 거예요? 그죠? 수정신고로 증액된 양수세 2억 원에서는 갑에게 양수세 부가처분을 했답니다. 그러면, 자, 통합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얼마가 생겼나요? 그죠? 당초의 양도소득은 역시 얼마가 생겼어? 1억 원이 생겼어요. 오케이? 근데 역시, 수정을 해서 수정신고한, 그죠? 수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은 얼마가 됐어요? 3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때 이제 1억에 대해서만 뭐 했어? 2월과세 신청을 했다는 것이야.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신고한 얼마에 대해서는 추가 2억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2월과 신청을 할 수가 없었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가서 정비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음 1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출제한 문제는 뭐가 됩니까? 물음 1에서는 역시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역시 양속세 이월과세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래서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네요. 한마디로는 뭐예요? 그죠? 중소기업 간 뭐를, 역시 기업 간 뭐를, 통합을 뭐 하자는가? 그죠? 지원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소기업의 뭐를, 그죠? 자, 뭐를 규모의 경제를 확대해서 규모의 뭐를 경제를 확대를 해서 중소기업의 뭐를 도모하자, 그죠? 활성화를 도모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취지로 끌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죠? 자,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죠? 발전에 뭐 하자? 기여를 시키도록 하자. 또 여기에 넣는다면 뭐다? 그죠? 고용을 증대시키자. 이런 취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넣어서 답을 좀 써나가시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물음 2에서 이제, 그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죠? 물음 2에서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이율과세에서, 그죠? 쟁점사항이 이제 뭐가 될까요? 이미 봤던 것처럼, 그죠? 수정신고한 뭐에서 양도소득에 대해서, 그죠? 자, 이월과세가 뭐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죠? 쟁점사항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 이제 놓은 거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당연히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죠? 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 요건으로, 그죠? 당연히 뭘 했어야 됩니까? 그죠? 과세 표준 신고 기간 내에, 그죠?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고 그와 동시에 뭐 했어야 돼요? 자, 2월 과세를 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표준 신고를 그시 얼마로, 그죠? 3억으로 했고 2월 과세 신청도 1억으로 했고 1억으로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시 만약에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 수정 신고 시에 그시 추가로 그시 발생한 뭐에 대해서 그시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연 혹시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2월 과세가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혹시 여러분이 논거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사례 판단을 간단하게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사례 판단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혹시 그죠? 조세특례 배제 중에 뭐가 있나요? 조세특례 적용에 혹시 적용의 배제에 대한 규정 중에 혹시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어? 기한 후 신고는 그죠? 자, 명문으로 뭐 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죠? 명문으로 그죠?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정 신고에 대한 부분은 뭐를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판단하시고 결론을 내면 저 같은 혹시 생각에서는 혹시 조세특례 적용 배제에 대한 규정으로 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뭐는 혹시 규정은 두고 있다는 거야. 근데 수정 신고에 대해서는 뭐를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죠? 누가 갑이 수정신고한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죠? 갑이 뭐한 수정신고한 혹시 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혹시 2월 과세가 뭐가 혹시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 따라서 혹시 과세관청에 혹시 뭐는 처분은 그죠? 뭐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잡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보시면 충분히 5번 문제는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번 문제는 혹시 여러분 시험에 사실상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데요. 그죠? 간단하게 이제 해설지 보면서 그죠? 거주자 갑이 아버지 을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 제한법상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아래 물음에 답하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네, 그죠? 뭐가 있어요? 그죠? 가업 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본 것이야.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좀 정리할게요. 이 부분은 출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닌데 2010년도 정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상속증여세법에서 뭐가 이제 신설이 됐어요? 가업 상속에 대한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요즘도 이제 재계에서는 굉장히 가업 상속을 더해달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정부에 이제 으름장을 놓고 그들 간에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업상속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편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죠?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혹시 출발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근데 출발이 너무 다르면 혹시 상대적 불평등 또는 피로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이제 희망을 잃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업상속 공제에 대한 내용은 그다지 뭐 좋아하는 편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6번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죠? 정리를 좀 하면서 혹시 해보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6번 가시죠. 출제될 가능성은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거주자 갑이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뭐 했답니까? 그죠? 주식을 뭐 해서 그죠? 증여를 받아서 뭘 하게 돼요? 그죠? 가업을 이제 승계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가업 승계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세특례 제한법상,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아래 물음에 답하라. 대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게 법인세 특례 쪽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 특례 쪽이 출제가 되고요. 이쪽은 거의 출제가 안 이루어지는데, 출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조세 물음 1에 대해서 한번 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당사자관계 잘 정리하면 되겠죠. 거주자 갑이 있고 누가 존재합니까? 아버지가 이제 을이라는 분이에요. 그죠? 을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죠? 아들이라는 자녀가 혹시 갑이라는 분이다. 그죠? 그래서 거주자 누가 존재합니까? 이렇게 이제 갑이 존재를 한답니다. 오케이? 당연히 뭐랬어요? 주식을 이렇게 이제 증여를 받았겠죠. 그죠? 주식을 증여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주식을 증여를 받았을 것이고, 그죠? 여기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본 거 정리를 좀 한 거예요. 증여자 의뢰의 요건에 대해서 혹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물음 1에 대한 요건 너무도 간단하지 않나요? 그죠? 물음 1은 뭐가 됩니까? 증여자 을 즉 부친의 요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해당 뭐를요? 그죠?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다? 가업의 요건이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가업이 되려면, 그죠? 자, 누가, 증여자가 뭘 했어야 됩니까? 중소기업으로서, 그죠? 자, 증여자 을이 영위하던, 증여자 을이 영위하는, 그죠? 자, 뭐가 돼야 돼요? 중소기업으로서, 그죠? 10년 이상 뭐가 돼야 됩니까? 그죠? 그죠? 경영한 기업이어야 된다.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증여자 을에 대한 요건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그죠? 연령 요건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연령 요건은, 그죠? 당연히 증여자 을은 얼마?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증여 당시 이제 수증자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여야 되니까 60세 이상인 부모나 또는 자녀가 돼야 돼요. 조부모 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의 요건이 되겠죠. 그죠? 세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증여재산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해당 중소기업에, 그죠? 해당 중소기업에 뭐가 돼야 된다? 그죠? 주식 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음 2에서 물어본 게 뭐가 됩니까? 물음 2에서는, 그죠? 자, 뭐가 된다? 수증자 누구에 대한, 그죠? 갑에 대한 갑에 대한 요건, 그죠? 갑의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연령 요건이, 그죠? 자,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자, 몇 세 이상이어야 됩니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으시길 바래요. 또,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그죠? 재산 요건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죠? 자, 이때는 얼마? 18세 이상이 돼야 될 것이고, 그죠? 또, 그죠? 당연히 증여받은 재산은 주식 등이야 된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그죠? 당연히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어디에?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업에, 그죠? 종사 요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언제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뭘 해야 될 것이고, 그죠?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될 것이고, 5년 이내에, 그죠? 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뭐 할 때까지, 그죠?
신고 기한까지, 기한까지, 그치? 자, 뭘 해야 되고, 그죠? 자, 취업을 해야 되겠죠? 즉, 가업에 뭘 해야 될 것이고, 종사를 해야 될 것이고, 5년 이내에 뭐가 돼야 돼요? 그죠?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치? 자, 얼마 동안, 7년간은 뭐를, 그죠? 대표이사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7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게, 그죠? 지분 비율에 대한, 그죠? 지분 비율에 대한 유지 요건이, 그죠?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7년 동안은 뭘 해야 한다? 지분 비율이 줄어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음 3에서는 갑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의뢰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 증여세법상 가업상속 특례 요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좀 정리하라. 문제 보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낼 만한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또 하나 나온 게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그죠? 문제 7번 가서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문제 7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 7번 가면 뭐가 났어?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이거 나올 거예요 했는데 나왔던 문제네요. 그죠? 자,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음에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인 A회사는 회사의 기술력 시내 우수인력인 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갑을 상대로 영업조건을 협상하면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를 제한했답니다. 이에 갑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받더라도 그 행사에 소득세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 절세 대체에 관해서 문의를 좀 해왔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물음 1로 가서 여러분한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은 도대체 뭘까 한번 봅시다. 자, 물음 1에서 이제 물어본 게 뭐가 돼요? 위사례에서 갑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벤처기업의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의 특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이렇게 좀 정리를 했네요. 그죠? 그때 행사이익의 범위하고 또 납부특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그럼 주식매수 선택권에 대한 뭐에 대한 선택권에 뭐에 그죠? 행사 이익의 범위를 먼저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치? 범위를 정리하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주식매수 선택권의 그죠? 행사로 인한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뭐에 대해서 납부특례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됐나요? 그죠? 그치? 충분히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될까요? 그리고 이제 물음 2에서는 위사례에서 갑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벤처기업의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 또 요건 또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 그러면 물음 2에서는 뭐라고?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첫 번째 그죠? 과세특례 요건을 출제를 좀 했고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자, 그죠? 과세특례 내용에 대해 설명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하나는 뭐가 됐어요?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네. 그럼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이미 답에서 문제에서 자료를 준 거야. 자,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벤처기업의 그죠? 자, 주식매수 선택권 그죠? 주식매수 선택권 뭐에 그죠? 선택권 그죠? 행사이익이어야 되고요. 행사이익이어야 되고, 그죠?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어떻게, 그죠? 자, 뭐가 돼야 돼요? 행사이익이어야 되고, 그죠? 자, 뭐로 받았어야 됩니까? 오케이? 주식 또는, 그죠? 출자 지분으로 그죠? 자, 뭘 했어야 돼요? 그죠? 받았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출자 지분으로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금전은 뭐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납부특례에 대한 내용 정리를 세 가지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 한다? 원천징수 의무를 뭐 한다는 것이야? 면제를 하는 게 첫 번째 규정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원천징수가 면제됐으니까 종합소득세에 대한 뭘 해야 돼요? 그죠?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역시 자,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해서는 뭐 한다. 5년 동안 당해 연도에 얼마를 역시 연도의 5분의 1을 납부하고 그죠? 나머지는 뭐 한다. 나머지는 4년간 역시 분할 납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죠? 이 정도 뭐 정리하면 충분히 됐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죠?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요건들을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요건은 첫 번째 뭐가 된다? 그죠? 당연히 역시 상법상 요건 등을 전부 갖춘 적격 뭐가 돼야 돼요? 주식 매수 선택권이어야 된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죠? 또 두 번째 선택권 행사 이익의 역시 합계가 역시 행사 가격 합계가 역시 행사 가격에 뭐가 역시 합계가 얼마 역시 1억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정리할 게 뭐 있어요? 과세 특례를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역시 신청을 해야 되는 요건이 그죠? 추가돼야 될 겁니다. 언제까지 하는 것이다? 역시 과세 특례 신청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하는 것이에요? 벤처기업에 하는 것이고 벤처기업은 그죠?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그죠? 자, 뭐 하는 것이야? 그죠? 그죠? 10일까지 이제 원천징수무자 벤처기업은 그죠? 당연히 원천징수무자에게 제출한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죠? 과세 특례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역시 행사 단계에서는 뭐 한다? 그죠? 행사 단계에서는 역시 자, 뭘 하지 않겠다는 거야? 역시 그죠? 소득세법상 기타 수익이나 근로수익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소득세법상 뭘 하지 않고 그죠? 과세를 하지 않고 그죠? 자, 뭐 할 때 해당 주식을 뭐 할 때 양도 단계에서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죠? 사후 관리의 내용 봅시다.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얼마 1년 이내에 뭐라거나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역시 또는 뭐한 경우에는 역시 당연히 역시 증여한 경우에는 뭐 간다? 사후 관리의 대상이 된다. 이 정도 뭐 정리했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내용은 다시는 뭐 출제되기는 쉽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정도 정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13년도에서는 연속적으로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나왔어요. 이때 이제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역시 시험에 종종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면서 이제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한 번씩 스크리닝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서도 글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여러분이 글을 쓰면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치? 그래서 주식과 관련돼서는 역시 가업승계와 관련된 역시 과세 특례 내용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주식 매수 선택권 제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분이 이제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세 가면 이거를 현재 출제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출이 됐으니까 정리를 좀 해놓고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8번 하고 그죠? 자, 어디 문제는 9번 문제는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문제는 어디만 풀까요? 9번 문제만 좀 풀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문제를 좀 풀 생각이에요. 그죠? 뭐 8번 문제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가서 정리합시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자격농지에 대한 8번 가시죠. 문제 8번입니다. 문제 8번이에요. 그죠? 자, 뭐라고 나왔어? 조세특례 제한법상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나왔네요. 자격농지에 대한, 그죠? 자, 양도소득세 이제 감면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이 모르더라도 여기서 답을 따가는 거야. 첫 번째, 자격농지는 무엇일까? 오케이? 자격농지에 대해서 이제 양도가 발생한 거예요. 양도소득세 감면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 물음일에서 이제 정리할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첫 번째 역시 당연히 양도세 감면을 받는 자가 어떤 자가 돼야 될 것인가? 그게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 정리를 좀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양도일 현재 얼마? 그치?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양도일 현재 얼마? 그죠? 8년 이상, 그치? 그죠? 농지 소재지에 뭘 해야 돼요? 그죠? 거주하는, 그치? 거주하는 자가 뭐가 된다? 그치? 그 대상이 된다. 두 번째, 그죠? 정리를 좀 해야 될 건 뭐가 될까요? 농지 소재지의 요건을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농지 소재지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오케이? 그죠? 당연히, 그치? 해당 거주자가, 그치? 자,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농지 소재지 요건은 이제 세 가지가 될 겁니다. 그죠? 해당, 그치? 자, 누구? 그죠? 거주자가 거주하는, 그치? 시, 군, 구가 되겠죠. 해당 농지, 그죠? 소재지가 소재지가 존재하는 시, 군, 구해야 된다. 구 등해야 된다. 그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이제 정리할 게 뭐가 됩니까? 해당 농지 소재지가 소재하는, 그치? 소재하는 시, 군, 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정리하시고, 그죠? 또, 그죠? 당연히 해당 농지 소재지, 그죠? 내의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치? 내에 뭐가 해야 된다? 지역이어야 된다. 또 하나는 뭐가 돼요? 그죠? 자, 직선거리로 얼마가 돼야 돼? 그죠? 직선거리로 30km, 그죠? 이내에, 그치? 존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될까? 직접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치? 직접 경작의 의미는 뭐가 돼요?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치? 노동력을, 그치? 자, 이용해서 뭐 하거나, 경작하거나, 또 하나는 뭐가 됩니까? 그죠? 자, 그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그치? 농작업의 얼마 이상을, 농작업의 얼마 2분의 1 이상을 뭘 해야 돼요? 그죠? 2분의 1 이상을, 그죠?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경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요건은 어떻게 될까? 그죠? 양속세, 그죠? 감면에 대한 뭘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할 때? 양속세 신고 시에 감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뭐 할 때? 과세 표준 신고 시에 하는 것이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음 2로 한번 갑시다. 거주자가 본 아버지인 거주자 을이 7년간 소유하며 작용한 농지를 증여받아 3년간 계속 작용을 한 후에 해당 농지를 병에게 양도를 했답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치? 거기에 이제 초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때는 뭐가 돼? 피상속인이 경작을 했다면 괜찮지만, 그치? 자, 물음 2에서 쟁점사항은 뭐가 돼요? 자, 물음 2에서, 그죠? 쟁점사항은 뭐가 됩니까? 그치? 증여받은, 그치? 증여받은 뭐가? 농지에 대해서, 그치? 농지에 대해서 양속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증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그치? 자,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치?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치? 합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속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 9번 문제도 사실상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래요. 다만 이제 9번 문제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는 4번입니다. 갑은 2015년까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했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게 되면 혹시 직접 경작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때는 자격농지에 대한 양수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 이제 정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과세처분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3절로 가서, 그죠? 그 밖에 조세특례로 가는데 제3절을 갈게요. 그죠? 자, 그 밖에 이제 조세특례에서는, 그죠? 자,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가 있을 수 있는데,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뭐가 됩니까? 그치? 자, 지금까지 배운 게 조세특례 제한법의 직접국세에 대한 특례 쪽이, 그치? 지금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90% 이상 뭐가 돼요? 그죠? 90% 이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간접국세에 대한 혹시 자, 특례 규정은 과연 출제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쪽은 출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부가가치세법 규정에서 신설된 제도가 이제 한 두어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첫 번째 수탁자에 뭐가 있어요? 그죠? 자, 물적납세무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 꼭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이야. 그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수탁자의 물적납세무. 이건 이제 부가세법 규정이죠. 수탁자의 물적납세무보다는, 그죠? 자, 이게 있죠? 그죠? 신용카드사 등의, 그죠? 신용카드사 등의 어떤 제도가, 대리납부제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좀 정리해 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신용카드사 등의 대리납부제도가 이 부가세법에 대한 뭐가 됩니까?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리고 금이라든가 스크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밖에 특례에서 정리할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 3개 정도를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밖에 특례에서 가장 먼저 정리할 게, 그죠?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 그죠?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두 번째, 이제 근로장려세제와 더불어서 자녀장려세제에 대해서도 꼭 좀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제 생각이에요. 그죠? 동업기업 과세 특례에 대해서 꼭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현재까지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이쪽이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할 게 있다면, 그죠? 자, 동업기업 과세 특례와 더불어서, 그죠? 또 하나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지? 그죠? 투자 상생을 위한, 투자 상생 협력을 위한, 과세 특례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4개 정도는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이게 이제 과거에 어떤 제도였어요?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이었죠. 그래서 미완료 소득에 대한 어떤 규정? 법인세 규정이 될 거예요. 이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 어디 가서 519쪽의 문제가 뭐예요? 그죠?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 특례에 대해서 다음으로 답하라.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4에 이쪽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출제가 된다면 이제 이쪽이 출제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녀장려세제에 대해서 꼭 좀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동업기업 과세는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었지만 이쪽도 출제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죠?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를 통으로 내지는 않겠지만, 그죠? 자, 각 5점짜리 정도의 배점으로는, 그죠? 각 5점에서 한 8점, 그죠? 10점 정도의, 그죠? 배점으로는 굉장히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도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역시. 자, 여러분이 정리할 건 뭐가 됩니까? 항상 1번 물으면 뭐예요? 취지예요.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적용 요건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적용 효과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지 않아요. 오케이? 오히려 이제 네 번째,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종종 물어봅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공부는 꼭 이렇게 취지, 또 적용 요건, 적용 효과, 사후관리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래요. 519페이지의 이제 내용도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근로장님의 신청 자격 정도, 그죠? 1, 2번. 물음 1, 2는 좀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좀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세제 도입 배경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뭐예요? 그죠? 도입 배경은 역시, 자, 뭐 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근로장려세제는, 그죠? 저소득자에 대한 뭐를, 그죠? 지원을 이제 강화하자는 취지로, 그죠? 만든 제도입니다. 그 중에 뭐예요? 그죠?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이 역시 있는 자로서 역시 자 뭐가 돼요? 저소득자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하면 마이너스 소득세 제도, 즉 부의 소득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너스의 소득세 제도가 뭐가 될까? 입법이 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소득공제 등을 하고 나면 역시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거. 오케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세환급이라는 제도가 소득세법에는 없죠. 그죠? 그러면 역시 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세 공평주의에 저해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하자? 근로의욕을 뭐하자? 그죠? 근로의욕을 뭐하자? 역시 고취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하자? 소득의 재분배 정책을 위한 재분배를 역시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자는가?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뭐를 조세 공평주의를 실현하자. 이런 것들로 이제 여러분이 답을 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물음은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이 존재하죠. 그죠? 첫 번째 역시 배우자 또는 분양자 자녀 요건이 존재하고 또 그죠? 총 소득 요건이 존재하고 재산 요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정도 정비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523쪽의 2번 문제는 제가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취지, 오케이? 또 그지? 또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대상 기업, 오케이? 그지? 또 적용 절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지? 그 정도 뭐 수업을 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은 어렵다기보다는 물음에서 이제 문제를 보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글 쓰는 법을 자꾸 연습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지? 자, 이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실전세법학에 대한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죠? 모자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법은 법학입니다. 법학이고 세법은 법이에요. 회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 오케이? 또 세법의 전체적인 얼개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더더욱이나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케이? 지상권이 뭔지도 모르고 지역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지? 지상권의 설정 대율이나 소득,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야.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법인세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게 대부분 학생들이야.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파이널 특강은 간단하게 해서 정비를 할 것이고 작년에 있는 수업으로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지? 이 정도 정비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가시는 이제 수험 생활에 그지? 꼭 합격이 뒤따르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